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핸드헬드죠. 핸드헬드와 픽스샷이 있는데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픽스샷을 기본으로 해요. 그건 뭐 6대4 아니면 7대3 이 정도로 픽스샷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, 그 핸드헬드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시각하고 비교해 본다면 대단히 부자연스러워요. 우리는 달려도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는 시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우리가 핸드헬드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. 되게 스테디하게 움직여요. 근데 핸드헬드는 실제로 표현해 보면 이렇거든요. 걸어가면서 스테디 캠을 쓰더라도 이런 울렁거림들이 다 있죠. 우리는 이렇게 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더 안정화된 샷들이 우리 의식하고 좀 닮아 있고, 방송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스크린이 타겟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그 스크린이란 게 아주 큰, 아주 큰 스크린도 가능하겠죠. 그럴 때 막 흔들리거나 아주 나쁜 앵글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뷰파인더 안에서 대상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미학적이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, 어떻게 보이는가, 어떻게 드러나는가,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, 관객들한테 전달될 것인가까지 생각한다면 핸드헬드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에서 이런 학생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, 우리가 그 마블 영화로 뭐 몇천억이 들어간 영화를 보러 또 10,000원을 주고 오기도 하고, 우리 독립 다큐멘터리를 보러 올 때도 10,000원을 주고 들어온다고. 그러니까 우리는 마블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무엇을 보여줄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, 우리만의 독립 영화만의 어떤 고유한 뭔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어떤 거는 대단히 많은 걸 붙여서 어떤 상품이 될 수 있는데, 미니멀하게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 자체가 그만한 값어치를 가질 수도 있겠죠. 우리는 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정성과 그 시간의 깊이가 잘 드러나 있을 때 비로소 가는데, 기본 조건이란 것은 영상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. 핸드헬드를 우리가 함부로 카메라를 들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편리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, 이때는 핸드헬드 시점이고 이때는 아니고는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핸드헬드가 이 스타일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, 아니면 이 스타일에서는 픽스샷이 훨씬 더 어울리는지 먼저 컨셉에서 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. 그 일단 카메라 들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게, 앞에 말한 것처럼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몸으로 이렇게 촬영한다는 거 할까요? 이거는 핸드헬드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자기가 정리한 뒤에 이건 핸드헬드해야 된다는 그의 기준에서, 그 컨셉에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거고,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미학적인 극대치를 보여주는 게 작가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. 다큐멘터리 촬영에서는 행동이란 것, 팩트를 담는다는 게 1차적일 수가 있겠지만은, 그 미학적인 확장에서는 그 앞뒤에 있는 것들이, 앞에서는 예컨대 설정샷을 찍는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고자 하는 느낌이, 내가 느낀 느낌이 이런 거야. 이 사람은 좀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. 이렇다면 카메라로 그 집을 로앵글로 하늘은 구름 이런 게 있다, 이런 걸 잘 찍어내겠죠. 그 앞과 뒤, 이 사람이 화를 낸 뒤에 후회를 하는지, 뭡니까? 창문 앞에 서서 뒤돌아서 창문을 보고 있든지, 이런 샷들은 핸들들 이유는 꼭 없겠죠. 이 앞뒤가 잘 배치가 되면서 좀 더 온전한 미학적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. 핸들헤드만 하더라도 사실 장점을 발견하기가 쉽거든요. 근데 핸들들을 제가 표현을 하면 마치 크로키를 그린 거하고 비슷하다 하는데, 그 정물화를 그릴 때 아주 디테일들을 샷을 앵글을 다 잡아서 뭔가를 포착한 게 있다면, 핸들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대상의 특성을 순식간에 하나의 선으로서 표현한단 말이죠. 근데 그 선 하나하나가
좀 훈련이 필요하고요. 안 그러면 낙서가 되어버리니까. 그리고 대상의 본질을 하나의 선으로서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예, 자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, 그 본질이라는 게 좀 좀뭐 너무 거창하게 보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대상과 좀 주파수를 맞춘다 할까요? 커뮤니티에 뭐 어떤 축제 같은 게 있는데 축제를 관찰적으로 찍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내부자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축제에 참여하는 느낌을 가질 때 내가 느끼는 느낌이 비슷하게 발현이 되거든요. 처음 보는 커뮤니티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업이 되면서 뭐랄까요 좀 그런 그 흥분된 상태가 나를 자연스럽게 카메라 웍을 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쉬운 예 같은데요. 그렇게 좀 동조를 시키면 그 인물이나 대상에 좀 동조를 시키면 핸드헬드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자연스러운 전제들은 훈련을 좀 해야 돼요. 그 내가 앵글을 잡았다 하면 이상하게 비어 있고 뭔가가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에서 동조를 시켜도 이상하게 나와요. 이게 기본 샷에 대한 훈련들은 아주 좀 아니 본능적으로 돼버려야지 그게 발현이 잘 되는 거지. 내가 기본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에서는 엉망의 핸들드가 나오거든요. 핸들드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스테디하게 촬영을 할 때 앵글 감들을 자꾸 키워놔야 됩니다. 정확한 샷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때 비로소 움직이면서도 정확한 샷들이 나오고 또 그 움직임 자체가 마치 이야기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있는데 그렇게 그런 어떤 동조된 상태, 주파수가 서로가 감응되는 상태가 오면 그 촬영들이 되게 멋져집니다. 이렇게 나의 동선이 되게 자연스럽고 출연자도 나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같이 동조하면서 마치 연기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요. 그게 핸들드에서의 가장 극점인 것 같아요. 그걸 할 때 하고 나면 촬영을 자꾸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만큼 참 많은 느낌이 오죠. 그리고 카메라도 1, 2, 3 다 쓸 수 있는 한 다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카메라가 한쪽 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예컨대 내가 무술 영화를 보면 어떤 무술가들은 주인공은 너무 무술 잘하기 때문에 한 팔을 접고 해주마 발만 차선을 이겨주마 이런 게 아닌 이상에서는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.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활용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려야지만 나중에 편집 단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봐요. 카메라가 A캠, B캠 또는 C캠까지 활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거고 이 안에서 한정된 샷만 찍고 있을 때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. 근데 대화 씬을 찍을 때 이 사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의 대상이 리액션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.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. 그 리액션 샷 같은 경우에서는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감정으로 조금 몰아가는 방식의 어떤 뭐랄까요? 좀 그런 그 효과들이 있거든요. 내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웃어야 되는 내용인지 울어야 되는 건지 또는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잘 모를 때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의 반응을 보여줬을 때 아 저거는 슬픈 내용이구나 하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. 똑같이 우리가 볼 때 다 슬픈 상황인 것 같이 보이지만 관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관객이 따라오는지 뒤돌아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 사람의 내용이 좋다고 이 사람의 줌 할 부분이 아니라 좀 역학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. 과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지. 그래서 조연급으로 나와 있는 출연자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오히려 이 사람의 감정이나 주제적인 부분을 백업해 주는 데는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? 이보다는 서브 카메라가 있든지 B캠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. 이처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도구를 최대치 가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